봅시다. 모집단과 표본부터 해가지고 오늘 통계적 추정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통계적 추정은 뭐 내용도 많지 않고 결국 공식 가지고 다 푸는 애들이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충영고는 통계적 추정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학교는 웬만하면 이제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충영고는 일단은 뭐 들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학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그러면 되는데, 뭐야 이거 위에? 이게 뭐야? 뭐가 떠 있어 왜? 아무튼 일단은 같이 봅시다. 알겠죠?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부터 해가지고 뭐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떴네? 모집단과 표본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그냥 봅시다. 혹시 가려지나? 뭐야 저거 근데? 뭐라고 떠 있는 거야? 됐나? 된 것 같기도 하다. 안 없어지네. 그냥 봅시다. 일단 뭐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통계적 추정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결국에 내가 전체를 조사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전수조사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애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맞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 집단, 전체 집단이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중에 내가 일부를 뽑아보겠다. 그거를 이제 표본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표본집단만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애들은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애들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거를 우리는 추출한다 또는 이미 추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추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보건 추출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비보건 추출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건 추출은 뭐야? 뽑아놓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은 뭐야? 뽑아놓고 버리는 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책에도 적혀있지만 따로 이제 문제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비보건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경우는, 이미 추출하는 모든 경우는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즉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이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모평균과 표본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보시면 우리가 결국 어떤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해봤고, 그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 표본 집단의 분산이 있을 거고, 그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각각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만들어졌을 건데, 어떤 집단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앞으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안 했지?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앞으로 표본 평균 X바라는 애다.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본 평균에 대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뭘 볼 거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그 중에 뭐만 보고 표본 평균만 보고 그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분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 추정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아지냐면 M 즉 모평균과 같아집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인 VX를 얘를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N은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애예요. 표본의 크기라는 건 내가 몇 개를 골랐느냐 100개를 골랐으면 100으로 나누시면 되고 뭐 200개를 골랐으면 200으로 나누시면 돼요. 알겠죠? 원래 거에서 N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루트 n. 여기 루트 n이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죠. 우리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할 때 여기다 루트 씌우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모평균이 10이고 그 다음 모분산이 뭐 5고 그 다음 25로 할게요. 25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애가 있다. 그 중에 내가 n을 100개를 골라내겠다. 즉, 이 중에 이미 추출로 100개의 크기를 골라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표본의 크기인 100으로 나눠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얘에다 루트를 씌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루트 n으로 나눈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에 우리가 원래 개념을 할 때는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막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결국엔 요 공식들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골라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배울 통계적 추정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문제로 볼게요. 얘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쭉 넘어가셔서 문제 보시면 유형 1번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정규 분포에 10,2에 적용돼 얘가 지금 비율이 바뀌었다. 자동이었던 건가? LBX였나? 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정규분포가 10,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얘가 결국 우리 저번부터 계속 했었던 거죠. 얘가 결국 제곱의 평균이잖아.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오는 거다? 분산에서 오는 거다. 우리 x바의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겠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우리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 맞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뭐만 구하면 되고 얘와 얘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뭐와 같을 거다? n분의 vx와 동일할 거고 얘는 그냥 모평균 m과 동일할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우리 지금 원래 분산이 얘가 4야. 맞죠? 그치? 여기 적혀있는 게 표준 편차고 그거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분산이 원래 분산이 4다. 근데 우린 그 중에 몇 개를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2분의 4인 2가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모평균과 일치하는데 모평균은 10이니까 그거의 제곱은 1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다? 2는 얘 빼기 100이 된다. 즉 얘는 뭐가 된다? 102가 된다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공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건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다음 유형 2번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즉 n이 4다. 그리고 지금 이미 추출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복원 추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비보건 추출은 따로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다? n분의 원래 분산과 동일하다. 그럼 결국 우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얘가 몇인지만 알면 돼. 어차피 n은 4라고 문제가 줬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이 모집단을 가지고 나타내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산항률 변수에서. 일단 1차적으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일 것이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균. 저 X라는 애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럼 각각 위아래를 곱해보시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해서 2가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은 방금 썼던 것처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고 그럼 제곱의 평균은 X를 각각 제곱해보시면 얘 제곱하면 1이고요. 4고요. 9니까 위아래 또 곱해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 해서 얘가 4분의 10의 2니까 2분의 몇이 되니? 11? 맞나요? 2분의 11? 2분의 9? 2분의 4에 2분의 5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4일 거니까 2의 제곱이니까 빼시면 뭐가 된다? 아, 분산은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럼 결론 끝이죠. 얘는 모평균과 일치할 거기 때문에 2가 답인 거고요. 그 다음 얘는 4로 제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8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결국에 통계적 추정이 말은 어렵고 뭔가 생각할 건 많아. 그치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공식 가지고 외워서 대입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갈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에 얘가 지금 유형 몇 번까지 있니? 혹시 이제 통계적 추정은 단순 계산이 많으니까 빠르게 끝내버립시다.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수특 있죠, 수특 진도를 같이 나갈 건데 일단은 레벨 2, 3만 위주로 레벨 2를 위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학교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현은 레벨 3에 대한 언급이 없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없죠. 들어간대? 말이 없지. 그래서 일단은 레벨 2를 위주로 하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학교들만 따로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에다가 다 넣어 놓을 거예요. 레벨 2, 3는 다 넣어 놓을 거니까 이제 수특을 그냥 들고 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받으면 시험 대비 교재 가져와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거날이죠. 너네 학교 안 가잖아. 그치? 근데 너네는 너네는 선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학원은 오셔야겠죠. 그래서 학원을 일찍 부를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찍 불러서 할 건데 그 시간은 내가 카톡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요일 낮 시간에 뭐 다른 일정 잡지 말고 일정 잡을 거면 화요일 저녁에 잡아. 화요일 저녁엔 수업이 없을 거니까. 알겠죠? 다 땡겨서 앞에서 땡겨서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는 카톡으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토요일 날 오면 내가 시간은 정확히 짜서 알려줄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677번에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겠다. 다른 말 없으니까 복원 추출인 거야.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직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로 직접 구하려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돼. 그러면 그 확률 분포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내가 이 7개 중에 4개를 고를 거야. 근데 그 4개의 공의 평균을 내리겠다는 거거든? 맞죠? 평균을 내리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1이 4개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죠? 1이 4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1, 1, 1,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1, 1, 1,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몇 가지 3, 3, 3, 3 나올 때까지 다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라고 치면 x바라는 애는 1, 그 다음 뭐 1, 1, 1, 2면 다 더했을 때 5니까 4분의 5, 뭐 4분의 6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최대 3까지 가게 될 거라고. 얘네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걸 구하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차피 모평균과 일치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원래 분산과 일치할 거기 때문에, 모분산과 일치할 거기 때문에 원래 집단을 구하자. 그러니까 원래 집단을 내가 x라고 보면, 그 x에는 1, 2, 3, 세 가지가 있고, 그때의 확률은 1 같은 경우에는 7개 중에 2개, 2는 7개 중에 3개, 3은 7개 중에 2개 이렇게가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해보시면 평균은 7분의 2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7분의 6 이렇게 될 거니까 7분의 12, 14 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은 얘가 1, 4, 9니까 곱해보시면 7분의 2 더하기 7분의 12 더하기 7분의 18 해서 7분의 32죠. 32가 나올 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7분의 32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서 7, 4, 28이니까 7분의 4가 될 거다. 끝입니다. 그럼 모평균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왔으니까 얘가 2일 거고, 그 다음 모분산이 7분의 4가 나왔으니까 그걸 n이 지금 4죠? 그치? 4로 나누면 얘는 몇이 될 거다? 7분의 1이 될 거다 해서 끝인 겁니다. 알겠죠?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가지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모평균과 모분산을 가지고 공식으로 구하시는 거다. 왜? 4개를 이미 추출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1부터 3까지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면 할만한데 그게 아니라 1부터 뭐 4분의 5, 4분의 6 해가지고 쭉 분수가 나열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79번도 같이 볼게요. 679번에 지금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C단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통계는 사실 수특만 정확히 풀어도 수특이랑 학교 교과서 정도만 풀 수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C단계 일부러 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679번에 주머니 속에 3의 숫자가 적힌 공이 1개, 5가 n개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겠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건데, 그 x바가 4일 확률이 8분의 3이다. 얘가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특정 확률을 주고 있어요.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거야. 특정 확률을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다고. 맞죠? 그럼 우린 특정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특정 확률을 가지고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2번 반복해서 뽑을 건데 나올 수 있는 숫자가 3 아니면 5야. 근데 그 두 개에 대한 평균을 냈을 때 4래. 그럼 뭐가 나온 거야? 3 하나, 5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5 하나, 3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럼 보자. 분모에는 전체가 n 플러스 1개니까 분모에 깔리는 건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맞죠? n 플러스 1개의 전체공이 있는 거니까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하나 뽑는 거니까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그랬을 때 3, 5가 나오는 건 1 곱하기 n 더하기 5가 몇자지? 5, 3이 나오는 건 n 곱하기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 계산.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2n을 계산했더니 뭐가 되더라? 8분의 3이 되더라. 그 말이고요. 이걸 계산했더니. 그러면 위아래로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16n은 3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3이 되고,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3n제곱에 마이너스 10n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그럼 1, 3에 3, 1에 마이너스니까 n은 3이 되겠죠? 3분의 1은 불가능하니까
3분의 1은 불가능가가 3이 된다. 그래서 5가 적힌 게 3개구나. 그거 가지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평균 구해주면 된다. 어차피 얘는 모평균 m과 일치할 거기 때문에 모평균 m을 구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유형 4번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라고 돼 있네요.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 65, 표준 편차 5를 따른다. 그랬을 때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 64kg 이상, 66kg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보시면 그 몸무게를 x라고 했을 때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65고요.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표준 편차 5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뽑았다. 몇 명을 뽑았다? 총 n이 25인 경우를 보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고요. x바가 있을 거고 걔도 마찬가지로 이미 추출이기 때문에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어떨 것이다? 평균은 그대로일 것이다. 평균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얘가 지금 25가 분산이잖아. 맞죠? 그럼 그걸 25로 나누면 1. 분산이 1인 거야. 그럼 표준 편차도 1인 거겠죠. 이렇게.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요 가운데 65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65가 가운데가 있고 64에서 66까지를 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한 칸인 거죠. 한 칸이 1인 거지. 그 지금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즉 한 칸의 2배. 해서 답은 0.6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83번 보면 마지막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 맞죠? 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모평균은 우리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를 그렸을 때 이 가운데가 모평균 m인 거야. 왜?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적힐 거니까. 그럼 얘네들 64와 66이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알겠지? 여기 적혀있는 애들이 표본 평균 하나씩인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은 그냥 정기분포상 편차가 3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차가 3 이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편차가 3 이하다. 정확히는 편차의 절대값이 3 이하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이하. 요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니까 직접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에 대한 차이인 거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5번에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정기분포 n이 있고 250,1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얘가 나타내는 걸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애가 있고 그 x라는 애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250,18의 제곱이다. 그 다음 우리는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안 알려줬다. 라고 했을 때 그 x바를 구하고 싶은데 그 x바도 마찬가지로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8일 거고 그거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맞니? 여기까지 이제 방금까지 했던 건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저 확률을 구할 거라고. 그럼 저 확률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정기분포가 나타나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250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253보다 크거나 같다. 이만큼을 구해봤더니 뭐다? 0.0668이다. 맞니?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반대쪽은 0.4332가 된다. 그럼 0.4332에 해당하는
숫자 표준화 상수는 얘는 1.5가 되더라.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몇이니까? 편차가 3이니까. 편차가 3이니까 그 편차를 뭐로 나눈 게?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 상수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 푸시면 끝이야, 이거. 그러면 얘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6일 거니까 반대로 넘기면 1은 루트 n분의 6, 5, 30의 9가 될 거고, 그럼 루트 n은 9가 되고 n은 8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푸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 통계적 추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처럼 그냥 이미 추출한 거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뒤에서 나오는 통계적 추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이 푸시면 돼요.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냥 물어보는 게 달라질 뿐이야. 알겠죠? 지금 방금 앞에 두 개의 유형도 다 이렇게 풀었어. 맞죠?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앞부분은 이산항률 변수에 대한 통계적 추정인 거고, 모집단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규분포에 대한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정신 차리고 686번 한번 풀어보세요. 686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막대 과자의 길이는 평균 24고 표준 편차가 4다. 그랬을 때 n개를 추출했을 때 x바가 뭐 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 그냥 하시면 되죠. 그쵸?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표현을 해보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정규분포로 표현하는 것까지만. 그럼 x바는 어떻게 된다?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저기 나타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쉬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9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거랑 똑같아.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야.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평균이 2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다.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얘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똑같이 치면 돼요. 원래 집단 X는 평균이 2000이고 표준 편차가 200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그럼 X바라는 애는 똑같이 정규분포에 평균은 2000으로 일치할 거고, 그 다음에 n이 100이니까 루트 n은 10이죠. 그치? 그걸 10을 얘로 나누면 뭐가 된다? 20의 제곱이 된다. 10으로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요 가운데 2000이 있을 건데 뭐보다 작거나 같은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0.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0.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가 0.08이면 이만큼은 0.42가 되는 거고, 그 0.42에 해당하는 Z값이 1.4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치? 그럼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그 표준화는 어떻게 시킨다? X에서, 즉 K에서 평균만큼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서 2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넘겨서 계산하시면 뭔다? K는 197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야. 계속 똑같은 게 나와서 지루해서 조는 거지? 너무 쉬워서. 그치, 재야야? 정신 차리고. 계속 똑같은 거니까 그냥 쭉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89번도 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에 m-x바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야? 평균에서 x바만큼을 뺀 거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별량을 뺀 거야. 맞죠? 우리 편차 어떻게 구해? 이 반대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불러. 맞지? 근데 어차피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편차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차의 크기가 뭐다? K보다 크거나 같다가 0.0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과의 무게는 정규분포 m,15의 제곱을 따르고 그 중에 9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럼 x바라는 애는 마찬가지로 평균이 있을 거고
9개, 즉 3으로 나누면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맞죠? 그럼 얘를 가지고 구해볼 건데 얘를 전기분포를 구해보시면 가운데가 뭔진 모르겠어. 가운데가 저 M이라는 평균이 뭔진 모르겠어. 그치만 편차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5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K만큼 간 M 플러스 K라는 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왼쪽으로 K만큼 간 M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럼 편차가 그것보다 크다라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저 의미가 얘라고요, 얘. 예.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랬을 때 확률이 0.05다. 그럼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요만큼은 0.025다. 그럼 얘는 0.475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걔를 표준화시킨 상수가 1.96이다 라는 거죠. 결론. 뭐야? K만큼 떨어진 애를 표준화시켰을 때 1.96이다. 즉 K 나누기 뭐가?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가 1.96일 것이다 해서 5 넘겨서 곱하시면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곱하시면 9, 45니까 9.6 이렇게 나오나요? 9.8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30에 9.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야? M-X바, 정확히는 X바 마이너스 M이 편차인 건데 거기다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놓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앞뒤는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뭐구나? 편차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편차의 크기니까 그냥 가운데 M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K씩 나타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부터가 나오는 게 유형 7번부터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모평균의 추정을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보여주시죠. 5번에. 개념 5번에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얘가 뭐였어? 추정이라는 게 문제 여기 정의 적혀 있는 거 보시면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엔 뭐야? 표본 조사를 가지고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것들을 추정해보겠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맞죠? 우리가 전 국민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몇 명을 뽑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신뢰 구간이라는 데가 사실상 핵심인 거고요. 다시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신뢰 구간이라는 거고 그 신뢰 구간도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신뢰 구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에 얘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걸 적어놨네요. 보시면 봐봐. 얘가 지금 모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 평균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모집단 평균을. 그러자고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뭐를 찾겠다? 표본 평균을 찾겠다. 그러면 우리는 표본을 하나만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추출이라고 했잖아. 그쵸? 계속 뽑아서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집단은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이 이 평균보다 작게끔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집단을 했을 때는 표본 평균이 뭐 이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끝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광명시에 있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학 점수의 평균을 알고 싶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죠? 그럼 내가 어떤 집단을 뽑아서 볼 건데 그 집단이 뭐 소화고일 수도 있고 그 집단이 충영고일 수도 있고 그 집단이 광희고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을 뽑아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대한 평균값은 다 달라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그 중에 뭘 볼 거냐면 앞으로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95% 안에 들어오는 애들과 또는 99%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보겠다라는 게 얘가 신뢰도라는 애예요. 신뢰도라는 애. 그러니까 이 평균을 기준으로 95%라는 건 0.95 안에 들어오는 거. 즉 반을 딱 쪼개면 0.475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평균에 가까운 애들은 확률이 이제 계속 생기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이 확률이 0.475가 되는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 거기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99%의 신뢰도를 갖겠다라는 건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면 여기가 이 절반인 0.495까지 가는 그 값을 찾겠다라는 게 신뢰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결론은 그건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신뢰도라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뭐냐면 그럼 신뢰도는 100%가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신뢰도가 100%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예시 들어줬지. 만약에 학원 원장님이 나한테 애들의 평균을 조사를 해보라고 시킨 거야. 광명시 전체를 조사해봐라. 근데 내가 그냥 그 말 듣자마자 뭐 평균은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의미 없는 말을 한 거라고. 잘린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평균은 뭐 대략 이런 과정이 있어서 40부터 60점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지. 물어봤는데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겠죠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의 시대를 얘기를 해주면 여론조사를 했어. 여론조사 결과가 뭐 둘 중 한 명이 되겠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 당연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신뢰도 100%라는 건 당연한 소리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 그러니까 신뢰도 100%의 조사는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 신뢰도가 95% 내지는 99%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95%라는 건 0.95에 해당하는 거고, 0.95를 절반으로 나누면 0.475, 0.99를 반으로 나누면 0.495에 해당하는, 우리는 그 K값을 찾겠다. 그 X바 평균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애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구간은 점점점 뒤로 밀리지? 왜?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신뢰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신뢰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신뢰 구간은 점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전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굳이 이제는 모르셔도 된다. 어차피 이 공식을 외워서 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요 끝까지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X바, 여기 X바를 왼쪽으로 넘긴 거를 우린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는 문제 보면서 또 추가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7번으로 가보시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개념 때 배웠던 거라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통계적 추정은 개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 뭐 설명은 해드렸지만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상관이 없고, 우린 결국 공식만 활용하겠다. 그 공식을 위에다가 적어드리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신뢰 구간은 M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왼쪽에 X바, 오른쪽에도 X바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적으시면 되고, 그때 신뢰 상수가 있을 거예요. K값. 그 신뢰도에 따른 상수값, Z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K, 마이너스 K 적어놓고 여기다가는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가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얘만 외우시면 돼요. 그 K값은 어차피 문제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95%의 신뢰도라고 적혀 있지? 그치? 즉 0.95에 해당하는 K값 적어 놓는다고. 어차피 문제에서 줄 거야, 얘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야. 95%의 신뢰도가 뭐 1.96이고 뭐 99%가 뭐고 뭐 80%가 뭐고 외우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어차피 줘. 표준 정기분포표 주듯이 얘는 어차피 주는 거니까 외울 게 아니고 이 식만 외우시면 돼요. 넣으면 끝입니다. 그럼 볼게요. 봐봐. 당무의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0.2kg인 정기분포에서 우리가 400마리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더니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kg였을 때 이 닭게장물 이렇게 쭉 돼 있대요. 그럼 보시면 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을 때 평균이, 내가 400마리를 뽑아서 본 평균이 3.5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3.5는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300마리를 뽑아서 평균을 내린 거니까 얘는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 X바 자리에다가 쟤를 집어넣으면 3.5에 마이너스 K인데 지금 95%의 상수가 1.96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5에 플러스에 1.9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20이죠? 그치? 그리고 시그마는 0.2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20분의 0.2가 된다. 됐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끝이라고요. 이거 계산해서 그냥 정리만 한 게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거의 답이야. 이해됐어? 결국에 통계적 추정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이 중요해요. 공식이. 그리고 그 공식을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 유형 8번에 보시면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 m인 표준 편차를 따르듯이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의 모평균의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을 찾아봐라. 똑같아. 맞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앞에 뭐가 있다? 표본 평균이 100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인데 K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루트 N분의 인데 루트 N 지금 100개를 구했으니까 10분의 시그마 20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100 플러스 2 곱하기 10분의 20. 끝입니다. 공식을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된다고. 무슨 의문이 생겨야 돼? 원래 공식은 뭐야? 이 자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야. 저기서 말하는 시그마는 뭐야? 모 표준 편차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요 표준 편차는 뭐야? 표본 표준 편차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요 시그마 자리를 우리는 원래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S 즉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를 주든 지금처럼 표본 표준 편차를 주든 상관없다. 얘를 그냥 시그마를 S라고 쓰고 그냥 집어넣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들아 조금 힘들어서 빨리빨리 해버립시다. 그럼 695번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쭉 몰아 나와 있고 평균이 m이다. 그랬을 때 생산된 256개를 추출하여 봤더니 평균이 128이고 표준 편차가 24다. 그랬을 때 신뢰도 95%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야? 표본 평균은 128이고 나누기 0.475에 해당하는 게 1.96. 그러니까 1.96에 루트 n분의 256은 16의 제곱인가요? 맞죠? 16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n은 16분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24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8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96에 곱하기 16분의 24 이렇게 쓰시면 끝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계산만 하셔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 공식 문제예요. 문제 수가 오늘 숙제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단순한 것들이라 그냥 뭐 깊게 고민할 것도 없잖아. 그냥 문제 그냥 푸는 대로 쭉쭉쭉 풀어버리시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유형도 계속 돌아요.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쭉 정방향대로 나왔던 거 쭉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는 뭐다? n명을 추출하겠다. 그리고 그 n명을 구하여라. 미지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보시면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 m, 표준 편차 5를 따르고 그랬을 때 내가 n명을 추출하여 1인당 연간 독서의 평균이 13.2권이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의 모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였다. 근데 너네
1년에 13.2권 읽어? 나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것 같은데. 나는 1년에 글씨는 많이 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해설지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제 글씨는 많이 보는데 책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무튼 일단 봅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M을 이번에는 99%의 확률로 신뢰도로 추정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표본 평균이 13.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지금 상수가 2.5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표본이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표준 편차가 지금 5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13.2에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끝이다.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되더라? 12.34와 14.06이 되더라. 그럼 얘든 둘 중 하나 잡아다가 갖다 놓으시면 끝나죠? 얘가 14.06일 거고 얘 넘기면 뭐 0.74 그렇게 되나요? 맞니?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될 거니까 86 0.86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이거 약분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계산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인 거니까 뭘 물어보냐의 차이인 거지 그냥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8번 볼게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낮 시간에 뭐 있는 사람 있니? 다른 학원을 간다거나 없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찍 합시다. 일찍 합시다.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특 수업을 하게 되겠죠. 다음 주부터 수특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일단 수특은 조건방률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건방률부터 간단하게 수업을 쭉 해봅시다. 보시면 698번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의 평균은 M이고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무게의 평균이 100g, 표준 편차가 6g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무게의 모평균을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라. 그럼 얘도 똑같이 적는 거야. 가운데 M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표본 평균이 100g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지금 0.99에 해당하는 게 3이라고 돼 있으니까 3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6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100 플러스 3에 루트 n분의 6이 있다.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얘 값이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엔 일단 무조건 뭐가 있어? 무조건 100이 있겠죠? 100을 기준으로 뭔가를 똑같은 걸 빼고 더하고니까 대칭이잖아 지금 100에 대해서. 그럼 가운데 100이 있을 거고 자연수가 5개이려면 이 밑으로 2개 99, 98 그다음 오른쪽으로 2개 101, 10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5개가 있으려면 범위 안에.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103은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요 사이에서 잘려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100을 다 빼면 3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단 작아야 되는 거예요. 3보다 커지면 이제 103을 포함하게 돼버릴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해됐니? 무슨 소린지? 어차피 10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운데 100이 있을 것이다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10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5개려면 오른쪽 2개 왼쪽 2개겠구나 해서 끝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10번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 11번에 표본의 크기 실내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다시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 바에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의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가 실내 구간이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죠? 우리 길이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길이라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차피 x바 사라지겠지? 그리고 얘에서 얘 빼면 그냥 뭐만 남아?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를 그냥 막 고지고대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얘를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어차피 이 공식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뺀 게 길이다 하면 끝인 거잖아. 이 정도 암산 안 되지 않잖아.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겠죠? 혹시나 까먹었어도. 시험 보다가 혹시나 까먹었어도 바로 구하시면 된다. 그럼 얘 보시면 쭉 나와있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랬을 때 400병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의 실내 구간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이냐? 그럼 길이를 구하는데 표본 평균 필요 있어 없어? 표본 평균 없어도 돼. 뭐만 알면 돼? n이랑 시그마만 알면 돼요. 맞죠? 어차피 k 값은 문제에서 줄 거고.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 20분의 시그마 5다. 끝이에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면 사실 고3이 아니어도 돼. 분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런 거에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통계에서는 특히 이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공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 통계적 추정 파트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단골 문제예요. 많이 나와요, 되게. 모의고사에.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 정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특히 이제 확통 정시를 보신 분들은 통계에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통계에서 3점 하나, 4점 하나가 나올 건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잖아.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 보시면 나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쭉 이제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이제 시험 쭉 풀어서 아마 그날 저녁 내지는 그 다음 날 낮까지 해서 오전 안에 그 해설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차피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본 거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유형 11번 봅시다.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오늘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도 맞으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속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분산이 4다, 즉 표준 편차가 2다 라는 소린 거고,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n인 L을 추출하여 모평균 M의 신뢰도 95%를 추정을 했더니 재고 B-A 얘가 뭐야? 얘가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야. 맞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그럼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도록 해라. 그 말은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표본의 신뢰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2 이렇게 되겠죠? 분산이 4니까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도록 해라. 이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이걸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공식을 외워서 풀되 혹시나 까먹는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실내 구간 공식 자체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큰 걸 작은 걸 빼면 된다. 그러면 저런 공식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형 12번에 실내 구간의 길에서 실내도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야. 표준 편차가 50이다. 64개를 추출하겠다. 그 다음 실내도가 알파다.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이 25다. 그냥 사실 뭐 적혀있는 숫자만 봐도 문제가 답이 풀려. 쭉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25는 이 실내 구간 25는 뭐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즉 8분의 시그마 50이다. 끝이야.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4일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2일 거니까 또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아 K는 뭐다? 2다. 2다. 그럼 K가 2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K가 2라는 건. 그럼 여기서 2를 찾아야 되냐? 아 그럼 얘냐? 이 말인 거야. 얘를 그냥 딱 보면 될까요? 그럼 K가 2니까 Z값은 그때의 확률은 0.48이니까 48%야? 뭐야? 신뢰 구간은 항상 뭐야? 신뢰 구간은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인 거잖아. 맞죠? 그때의 K값을 여기 2,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러니까 뭐야? 얘의 2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2배를 하시면 96% 이렇게 되겠죠. 0.96이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하면 됐어? 됐어? 이런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K가 2니까 그 K가 나타내는 건 Z값입니다. Z값. 알겠죠? K를 구했을 때 저 K의 값은 Z값인 거고 그때 확률이 0.48에 2배를 하셔야 된다. 왜? 왼쪽 2도 있고 오른쪽 2도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707번도 마찬가지로 707번도 707번 보시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모평균의 신뢰도가 99%다. 걔를 쭉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쟤다.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문제를 다시 좀 보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평균이 m이고요. 그랬을 때 크기를 n으로 하고 99%고 얘는 알파 %라고 했을 때 얘라고 돼 있네요. 그치? 그러면 저 두 개는 뭐만 바뀌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 두 개는 뭐만 바뀌는 거야? K값, 상수값만 변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D-C와 B-A가 신뢰 구간이라고. 정확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라고.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게 있을 거고 그 첫 번째 거에 K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에 K값이 있을 거야. 근데 얘를 했을 때 얘가 3대2라는 건 어차피 나머지 애들은 다 지워지잖아 얘들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K값의 B가 3대2라는 소리예요. 3대1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99%에 해당하는 K값 99%는 0.99 반을 나누면 0.495에 해당하는 2.58이 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니? 그러면 K2는 뭐가 나온다? K2는 이렇게 곱하고 3을 나누는 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3, 8에 24 0.86 곱하기 2일 거니까 1.72가 된다. 맞나요? 1.72가 된다. 그럼 1.72가 K값, 즉 Z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때 확률이 얘인데 여기에 몇 배를 해야 된다? 여기 항상 2배를 하셔야만 한다. 그럼 쟤를 2배 하시면 뭐가 돼? 0.914가 되니까 신뢰도는 91.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른 거 다 안 변하고 신뢰도만 변하면 어차피 저 K값이 변하는 거고 그때 비율은 그냥 K의 비율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끝났다. 두 문제 남았다.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야. 그거를 그냥 식으로 나타내 볼게. 모평균이라는 애는 M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표본평균이라는 건 X바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그때의 차니까 차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얘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방금까지 봤던 신뢰 구간식을 내가 다시 써볼게. 왼쪽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있어요. 맞지?
맞지? 근데 우린 지금부터 얘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식에서? X바를 전부 다 빼버리면 되죠. 맞니? X바 전부 다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X바 전부 다 빼봐. M-X바는 작거나 같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까지인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차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차는 항상 양수야. 차라는 뜻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씌우겠다?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그냥 0부터로 바뀌는 거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얘구나. 얘를 다른 말로 오차라고도 불러요. 오차. 오차. 알겠죠? 요 말을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통계적 추정을 해서 생기는 오차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보면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그럼 차는 결국 요 차는 얘잖아. 얘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1 이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얘가 차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시면 K 곱하기 즉 K는 여기에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표준 존재가 5라고 돼 있고 얘가 1 이하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루트 N은 뭐보다 225인가요? 15의 제곱이? 225죠? 그래서 255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225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이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통계적 추정에서 제발 틀려오지 마세요. 이 정도가 최대치야. 얘들아 알겠죠? 나중에 너네가 수특을 봐도 똑같습니다. 수특을 봐도 통계적 추정에서 어려운 게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거니까 공식만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710번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좀만 마지막으로 보시면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라.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보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까 뭐였다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신뢰도를 낮추겠다는 건 이 K 값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K 값을 줄이겠다는 거야. 맞죠? 왜? 신뢰도를 낮추겠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신뢰도가 이렇게 정기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면적이 커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40%, 50%, 60%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알겠죠?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K값이 커진다. 반대로 신뢰도가 작아진다는 건, 낮춘다는 건 K값이 작아진다.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의 크기를 키우겠다.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즉 K값을 작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표본의 크기를 이번엔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모르는 거죠. 얼마나 키우느냐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왜?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니까. 다시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작아지는 거니까 같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그 다음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K값이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얘를 낮출수록 얘가 작아져.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져. 그 말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아니다.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n을 낮추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진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전체 값은 커져야 되니까 짧아진다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에 대한 판단인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712번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로 추정하려고 한다. 이 중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골라라.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신뢰도는 95 아니면 9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의 크기는 36, 64, 100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결국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2도 동일할 거고 시그마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만 보면 돼 여기서. 루트 N분의 K 값이 클수록 큰 거야. 맞죠? 맞죠? 루트 N분의 K 값이 클수록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6분의 95%에 해당하는 거 2. 얘는 루트 씌우면 8분의 2. 얘는 10분의 2. 얘는 6분의 99에 해당하는 3. 얘는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거 뭐야? 가장 큰 거? 2번인가요? 그치요? 그치요? 됐어? 이런 식으로까지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지금 너네 C단계 보시면 평가원 기출이랑 교육충 기출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통계적 추정에서 지금 평가원이나 그런 모의고사에서 기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무조건 나올 건데 결국에 나오는 게 지금처럼 공식 갖고 푸는 거예요. 공식 갖고. 그래서 결국 통계적 추정에서는 얘들아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계적 추정.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보다 신뢰 구간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차도 구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식 적혀 있었던 거 있죠? 부등식 적혀 있었던 것까지는 무조건 필수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